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전남 교육의 변화와 문제점 또 대책은 무엇인지 전남도 의회 사순문 교육위원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는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에 임시회의 도교육청 업무 보고에서 이제 전남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제334회 임시회는 이 도의회에 들어서 하반기 원 구성한 이후에 첫 업무 보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전라남도 도교육청의 그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 실태도 파악하고 또 집행부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것이 대체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이 제공하는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선 교육 정책을 크게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추출해 보면 혁신학교를 지향하고 혁신학교 내용이 창의와 융합을 교육시키는 내용, 또 세계 시민교육, 민주 시민교육, 작은 학교 살리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이 계속되면서 교육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의 변화는 또 그 대응책은 어떤 건지 의원들의 관심들이 높았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우선 그 비대면 교육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데 그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도 좀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정책들이 변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내용들은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버 구축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사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들을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그 비대면 교육들은 그 결국은 서로 이렇게 인성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인성이나 사회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서 보는 얘기인데 미국의 한 유치원 학생의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학생을 데리고 엄마가 어딘가를 막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어디가 엄마? 안 가르쳤어요. 근데 가는 자리가 뭐냐면 유치원 학생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두 유치원 학생들이 만나서 20m 전막 달려가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뛰고 노는 그런 모습들이 네.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바로 저런 인성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학교가 되고 또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 또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담보로 우리가 점차로 대면 교육도 늘려가는 그런 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 내지는 또 촉구했다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준들은 초등학교는 900명 이상의 이제 과대 밀집 학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중학교는 700명 이상을. 네. 그렇게 해서 700명 이하, 900명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대면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는 게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전라남도의 경우는 작은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작은 학교 때문에도 대면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이렇게 인성 교육이라는 이런 데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라남도는 60명 이하의 학교
그 학교 총원이요. 총원이 예. 학교 전체적인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한 그래서 60명 이하의 학교들이 전라남도에는 380여 개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도서벽지가 많은 우리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대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면 교육의 또 한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이제는 그 와서 기관에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소규모 단위의 교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창의융합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이동 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 체험학습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면 교육의 프로그램들,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대면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라든가 친교 뭐 이런 부분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현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것이 창의 융합 교육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 교육에서 그 창의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이제 대한민국 교육, 특히 저희 세대들의 교육들은 이 주입식 내지는 사지선다형, 그렇다 보니까 그 뭔가 주어진 교육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창의성과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창의성 관련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전 해왔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시냇물은 초등학교 시험입니다. 시냇물은 네모를 3개 놓고 흐른다. 1, 2, 3번, 뭐 4번까지 사지선다에 졸졸졸. 2번은 쏘알쏘알. 3번은 스몰스몰. 이 중에서 골라라. 근데 어느 아이가 2번에 쏘알쏘알을 골랐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엄마한테 야단 맞았겠어요. 네. 야, 네모가 3개인데 어떻게 4개가 들어가느냐. 소리가 야, 시냇물은 졸졸졸이라는 노래도 안 들어봤느냐. 여기서 아이가 혼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그 시냇물은 아이한테는 졸졸졸보다는 쏘알쏘알 흐르는 소리가 더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주어진 교육에 그런 지식들을 그냥 흡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창의성이 없다. 그래서 그 교육과 창의성과는 서로 상반된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기준을 전해주는 것이 어떤 그 교육이라 한다면 창의성은 그 교육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지만,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그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소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오히려 창의적 소질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를 가끔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알기는 그 뭐랄까 창의 아이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 IT 기술과 그 인성과를 결합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대표적 사례로 봤는데, 그 같은 IT 업계에서 일을 하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대화를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 됐고 빌 게이츠는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야, 너는 대학 다 졸업했지? 좋은 학교. 그럼 나는 대학 중퇴했다. 그리고 조금 그 마약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대체로 많이 하는데 너는 마약 해봤냐? 적어도 어떤 일탈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주어진 생각들을 벗어나는 것이 이야말로 또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에 받은 교육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창의의 그 기본이다. 그래서 이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것은, 그리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주면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교육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그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는 소통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청소기 혹시 뭘 쓰셔요? 스팀 청소기 혹시 쓰셔본 적 있습니까?
스팀은 아니고 저는 그냥 물걸레 겸용 청소기 물걸레 쓰고 겸용, 있습니다. 예. 네. 그겁니다. 물걸레. 그러니까 네. 토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어떤 사람이 걸레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빗자루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때 야 걸레 얘기를 하는데 왜 빗자루 얘기를 해? 그러고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빗자루 얘기가 끼어들면서 스팀 청소기나 아까 물걸레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틀린 얘기를 들어주고 일탈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소통의 부재, 뭐 불통의 시대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소통하는 기술을 아이들한테 길러주는 것이 결국은 창의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는 잘 놀아야 창의적이다. 그리고 잘 놀아야 성공한다는 책자도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일할 때 공부할 때가 가장 비창의적입니다. 일하고 있으면 일에 몰두하고 뭐 다른 생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잘 놀 수 있게끔 노는 시간들을 놀이터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저녁에 농구라도 하려면 농구 또 불빛도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잘 놀지 못하는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남 장석은 교육감이 강조하는 것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석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학교 내의 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업 중단 위기, 그러니까 학교의 그 정규적인 그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네.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석은 교육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음학교라는 최초의 공립 각종학교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 부정응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뤄보자는 그런 측면의 얘기인데요. 대체로 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안학교, 대안특성화학교에서 네. 주로 수행하고 하고 있는데요. 강진군의 청남중학교, 곡성군의 한울고등학교, 담양군의 한빛고등학교, 영광군의 영산성지고등학교 등 사실 학생들, 근데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학생들의 성향도 그렇고 이 교사분들이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의 경험들도 교사들이 갖춘 교사들도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 걸맞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뭐 이 정원에서 한 2~3명이 부족할 정도로 관심 갖고 지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도 임기 4년간을 채우기 어렵고 짧게 근무하는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실제로 가정생활과 이렇게 또 양립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과연 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 그러나 대체로 청남중학교나 이제 이런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이제 정규적인 교과 과정의 교육보다는 그 학생들이 이 삶의 의지를 키워주는 뭔가 뭐를 해보겠다는 그 목표를 세워주는 거의 그 학생들은 뭔가 목표 자체를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교육 중에서는 제가 그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역시 그 극한 경험을 갖는 뭐 이런 캠프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교과 과정보다 효과적이다. 네. 그 과정 후에 난 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교육들. 근데 그런 교육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들의 노고는
적잖게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른 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다른 인센티브도 없고 그저 이제 소명감에서 하다가 또 힘들어지고 이제 문제는 이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고 아까처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이번에 그 이음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단위 공립 이렇게 저희 각종 학교라고 하는데요. 대안학교하고 다르게 그렇게 세워서 이 그 일탈 학생들도 하나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려는 노력들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음학교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진짜 학생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려는 교사들의 그런 마음들이 전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교육당국이 추진하는 것이 세계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인데요. 이건 좀 세계로 눈을 돌리는 느낌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무엇보다 이렇게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적어도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네. 우리 학생들은 더더구나 그 속에서 많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인성 내지는 자질, 능력들을 키워주는 교육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시민이 되는 교육에는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3년간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 배워왔던 것은 그 많은 다른 생각을 같이 경험하고 나누면서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은 우리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좋은 것이 뭔지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언어, 그다음에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의 것을 아는 것, 우리의 좋은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세계 시민이 되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의 자긍심, 정체심을 또 이제 이 장성훈 교육감님께서 얘기하는 전남형 미래학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전남형 미래학교는 물리적 환경 속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그 학교의 행태도 물론 형태도 그렇지만 그 전남만의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뭐 있느냐 하고 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별로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날을 고민했어요. 그 도민의 날 행사에는 도민의 정체성, 우리 전라도 사람이 다른 도민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그 명쾌한 답을 못 들어서 적어도 호남인으로서 전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또 전국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야 된다. 근데 그 전남의 정체성을 내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는 호국의 역사를 가졌고 있습니다.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다. 우리는 나라를 지켰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귀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동학혁명이라는 벌써 200여 년 전입니다마는 사람의 하늘이라는 사람 중심의 또 이제 물론 그 배경에는 불의에 한거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 동학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4.19도 그렇고 5.18도 그렇습니다. 3.1운동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민주화 운동, 불의에 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들은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바로 그 공무원 생활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그래서 전남의 정체성이 뭔지 우선 연구 내지는 더 토론해서 정체성을 확립을 한 다음에 그 정체성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조금 강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전남 교육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사순문 교육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전남 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체계적이고 올바른 정책으로 미래 꿈나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